안녕하세요. 제가 이 가수원을 정말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. 저 안쪽에 참 멋지게 키운 나무가 있는데 저 지금 라디오 소리 때문에 방송을 못 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갈까 하다가 아쉬워가지고 그냥 찍는 거거든요. 지금 나무 유목인데 잘 키웠죠, 그죠? 여기 이분이 저하고 인연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복숭아대학 거기서 뵈가지고 인연이 된 것 같아요. 잘 기억이 잘 안 나요. 근데 저한테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잘해 주시려면은 밥을 사시면 돼요. 그러니까 저한테 항상 밥을 사주시고 변함없이 이렇게 저를 대해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저도 너무 좋아하고 변함이 없으니까요.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. 자, 제가 오늘은 일을 하다가 부랴부랴 이제 급하게 어둑어둑한데 이제 수세 센 나무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. 자, 이제 수세 센 나무 제가 또 컨닝을 해야 돼요. 예, 수세 센 나무는 일단은 뭐 나무가 수세가 세다 보니까 다 얘기를 하잖아요. 뭐 가을 전정을 잘해야지, 뭐 내년 꽃눈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좋아진다, 내년에 뭐 첫걸음이다 어쩌고 뭐 해가지고 뭐 가을 전정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수세가 세다 보니까 가을 전정은 분명히 해야 되겠죠, 그죠? 예, 가운데 쪽으로 수관 안쪽으로 햇빛이 쫙쫙쫙쫙 들어가 가지고 밑에 기부까지 햇빛이 들어가게끔 가을 전정을 해주는 게 맞을 것이고, 그리고 수세 센 나무는 이제 유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세를 세게 좀 끌고 가야 되잖아요, 그죠? 수관을 확대해야 되니까. 그러니까 성목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공간이 있다고 하면은 그 공간을 부주지를 뽑아가지고 수관을 확대하면서 힘을 그쪽으로 이렇게 분산을 시켜야 되겠죠.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짓수를 좀 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. 주짓수를 늘려야 되고,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주짓수를 늘릴 수가 없는 입장이라 하면은 결과지성 측지 있잖아요, 그죠? 결과지성 측지를 갖다가 안쪽으로 들여가지고 전지를 했다면은 좀 길게 빼가지고 나무의 힘을 분산을 시켜가지고 수세 안정을 시켜야 되겠죠, 그죠? 그러니까 측지성 결과지를 길게 뺀다는 얘기예요. 기존에 전지하는 방법보다는. 그리고 또 소금 전정을 해가지고 결과지수를 좀 늘려줘야 되겠죠, 그죠? 예.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요. 그리고 이제 감사비료는 벌써 가을에 나무가 힘이 세가지고 가을 전정을 하는데 감사비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. 감사비료는 수세가 약하거나 어느 정도 안정된 나무에다 감사비료를 하는 거지. 가을 전정을 할 정도의 나무의 수세라고 하면은 수세가 어느 정도 센 편이거든요. 그러니까 감사비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, 그죠? 예. 그래서 감사비료는 하지 않을 것이고. 그럼 거름은 어떻게 할까요? 수세가 세단 말이에요. 그럼 거름은 가을 거름을 할까요? 아니면 봄 거름을 할까요? 가을 거름을 하지 말아야죠. 왜냐면은 센 나무에다 가을 거름을 하면은 그 휘발유에다 불을 던지는 거하고 같거든요. 그러니까 거름을 하지 마시고, 나는 이제 거름을 못하면 진짜 손가락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나는 못 참겠다 이거예요. 그러면은 거름량을 3분의 1로 줄여가지고 하든지. 그러면은 저거라면은 수세가 세다고 하면은 가을 거름을 하지 않고 봄 거름,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 만생종 농사를 짓잖아요, 그죠? 그러면은 뭐 9월 중순경에 수확을 한다고 하면은 수확 한 2달 전에 뭐 유박이나 아니면 펠렛형 그런 거름 있잖아요, 뿌리기 쉬운 거, 그런 거를 해가지고 기존 내가 가을 거름에 예를 들어서 부포를 한다 하면은 봄 거름을 할 때는 그의 한 3분의 1이나 반 정도로 줄여가지고 거름을 하면 되는 것이고, 봐가지고 수세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럼 비료도 줄 수도 있는 거지. 일단은 땅에 들어가면은 빼내지는 못하지만은 부족하면은 이제 주면 되는 거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너무 뭐 유목대 아니면은 수세 센 나무 밑에 미리 막 줘가지고 너무 우짜라거나 수세가 세게 키울 거 없이 부족하면은 주면 되는 거니까 빼내지는 못하잖아, 그죠? 그런 식으로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그러면 이제 꽃적과 같은 경우에는 수세 센 나무는 꽃적과를 갖다가 저는 수세를 약하게 결과지를 좀 많이 두는 편이기 때문에
목적과를 엄청 세게 하는 편이잖아요. 그죠?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. 근데 수세가 센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같이 수세가 셈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상에서 저를 따라 한다고 해서 센 나무에서 꽃을 하나씩 두면 열매가 안 달려요. 예? 아시겠죠? 예, 그러니까 수세 센 나무는 꽃쪽과를 좀 약하게 해야 돼. 예, 기존에 사람들이 하던 식으로 뭐 위에를 좀 민다든지 위아래 좀 밀고 달릴 때 어느 정도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꽃쪽과를 하더라도 좀 여유 있게 예, 꽃쪽과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러니까 뭐 이 수세 센 나무도 수세 약한 나무도 뭐 수세를 올리기 위해서는 뭐 한 가지만 고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종합적으로 해야지 수세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수세 센 나무도 그냥 한 가지만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뭐 가을 전정서부터 또 감사 비료서부터 거름 양서부터 시기서부터 꽃쪽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결과지를 많이 줬잖아요, 그죠?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수세가 셌다고 그래가지고 과다착화시켜가지고는 열매가 자르니까 예, 그런 것도 열매 다는 것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. 자기 나무는 자기가 컨트롤 하듯이 수세가 세더라도 자기가 그 수세를 느끼면서 어느 정도 이 정도 달면 되겠다라는 거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거지. 뭐 나무만 보고 이게 몇 개 달아 이거는 사기꾼이 하는 얘기라고 했잖아요, 그죠? 예, 그래서 착과량을 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. 이건 전체적으로 나물 관리를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하셔야지 수세 관리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. 아시겠죠? 네, 감사합니다.